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미국은 거대한 나라인 만큼 변호사들의 숫자도 100만 명을 훨씬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변호사들의 지문을 채취해서 범죄자나 피의자가 아니라 변호사들의 지문을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변호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문제 있는 변호사를 걸러낼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주영석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캘리포니아주가 변호사들의 지문을 채취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 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죠. 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이런 그 프로포저를 지금 제안해서 이것에 대한 이 승인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들의 지문 채취와 관련한 프로포저를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수프림 코트,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이제 수주 내로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변호사들의 핑거프린트, 지문을 채취해서 그것을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보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19만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들 그 19만여 명 변호사들에 대한 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이렇게 변호사들의 지문을 채취해서 보관한다는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그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지금까지는 이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로 변호사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의지에 맡겨놨더니 아무래도 그 자발적인 관리에 기대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만여 명에 달하는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 꽤 상당 그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그 숫자의 변호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윤리적 또는 법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그 변호사들 이런 변호사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변호사들에 대한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진지하고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이런 그 핑거프린트, 이 지문을 채취하는 이런 그 작업이 좀 이루어진다. 이 지문 채취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문 채취를 통해서 파악되는 정보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공개하는 이제 그런 이 과정을 거치겠다. 이것이 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이제 생각이고요. 클라이언트들이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그게 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변호사들한테 문제가 참 많다. 이런 오명을 많이 그동안 겪고 있었고 또 일정 부분 사실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이것이 이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생각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정부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내용만 갖고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것 같은데요. 네. 잠시 또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동시에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RKTV 3700 검색을 하셔서 이 그리로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라디오를 들으실 때 조금 음질이 좀 고르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나 또는 전화기를 통해서 유튜브 들어오셔서 RKTV 3700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깨끗한 음질로 또 깨끗한 화면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그러니까 이제 주영석 기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가 주 내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 일정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캘리포니아주도 인지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지금 파악하는 것을 보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지금 한 19만여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 약 10분의 1 정도 19만여 명의 10분의 1이니까 1만
9천여 명 정도가 되겠죠. 19,000여 명 정도가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아주 정확하게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파악한 것으로는 대충 이 10분의 1 정도는 좀 문제가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범죄라는 게 여러 가지죠. DUI 가장 뭐 가볍다면 가벼운 뭐 음주운전, DUI부터 펠로니, 중죄까지 모두 포함하는 수치인데, 캘리포니아 변호사들 19만여 명 중에 10분의 1인 19,000여 명이 그런 이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변호사들의 핑거프린트를 보관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중에 과거에 어떠한 혐의로건 기소가 돼서 유죄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그 기록들이 매치될 수 있죠. 예, 자동으로 이제 매치가 돼서 파악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변호사들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혹시라도 그런 범죄에 연루될 경우에 역시 데이터베이스, 핑거프린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변호사들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과거의 문제 또 앞으로 일어날 문제, 과거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뭐 예방할 수도 있다. 이제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핑거프린트, 변호사들의 핑거프린트를 채취해서 보관하는 이런 그 정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작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변호사들 엇갈릴 수밖에 없겠죠. 뭐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좀 불쾌하다, 이런 입장, 또 회의적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회의적인 반응, 그런 것들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반응은 기대감, 이렇게 함으로써 좀 정화될 수 있고 변호사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의무감, 좀 내키지 않더라도 변호사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무감,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핑거프린트 한다고 해봐야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다고 변호사들의 어떤 정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혼란만 부추기고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불신만 조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DUI에 걸렸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이제 튀어나온다고 해서 지금 과연 bad lawyer라고 할 수 있느냐, 과거 10년 전에 내가 DUI 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과연 나쁜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은 사실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이 고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장을,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 변호사들을 망신 주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이런 그 변호사들의 핑거프린트를 채취해서 보관하는 데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변호사들의 생각이고요. 긍정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 자신이 떳떳하다면 지문 채취가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변호사라면서 자기 관리 철저히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이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변호사들 중에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지문 채취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만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뭐 DMV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도 지문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분야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뭐 DMV를 떠나서라도 그 라이선스가 있는 직종에서도 이 지문 채취하는데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의사, 침구사, 그리고 뭐 족부정형의 발 쪽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그 의사들이죠. 족부정형의 뭐 회계사, 이런 사람들도 다 핑거프린트 하는데 뭐 변호사들만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도 참 명분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변호사들도 할 거는 하고 하면서 떳떳하게 활동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또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 긍정적인 의견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댓글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남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지금 주영석 기자가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찬반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성하시면 또 지지하는 댓글, 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 같은 것을 간단하게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주말 내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응원의 댓글도 있고 변호사들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지원한다라는 댓글도 좀 있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RKTV 3700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뭐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게 좀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약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시행될 것 같은데 변호사들 사회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지난 수년간, 최근 수년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그 변호사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그 3년에 걸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 기록이 있는지 있으면 신고해달라.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서 과거에 유죄 판결 받은 그런 경력이 있으면 변호사협회에 좀 신고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3년 동안에 그런 사실을 신고한 변호사들이 단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3명. 그러니까 19만 명 정도가 활동하는데 그중에 3명만 자발적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자발적으로 맡겨놓으면 참 어렵다는 건데 실제로 그 3년 동안에 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그 법원에 이 코트 레코드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 중에 혹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확인한 결과 적어도 32명이 펠로니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3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역시 자발적으로 맡겨서는 좀 안 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핑거프린트 정도는 채취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일반 개인들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변호사들에게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어떤 불신 변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있는 변호사들을 변호사협회만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입장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DUI나 이런 것은 또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과거에 어떤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사기 행위를 저지른 변호사에게 내가 어떤 케이스를 맡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클라이언트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아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들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것, 이것은 어떤 그 사회적인 실익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들의 경우에 그것이 좀 과할 경우에는 협회 차원에서 징계도 내린다는 그런 방침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내에 그 많은 변호사들의 어떤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번 그 핑거프린트를 채취하는 것이 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바 어소시에이션 변호사협회 네. 어찌 보면 이제 징계나 이런 것에 좀 소극적이어서 네, 그렇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변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 주영석 기자가 지금 언급한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 댓글 지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너무 좋은 방안인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 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랍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변호사들도 떳떳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변호사들도 더 법을 잘 지키도록 윤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당연히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도 그렇다라는 말씀. 또 찬성합니다. 변호사협회가 윤리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또 범죄를 해도 라이센스가 안 없어지나요? 라는 그런 댓글도 있는데 당연히 라이센스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리보크 당한다고 하죠. 리보크 당하기 전에 물론 이제 뭐 펜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제 인권 변호사가 좀 많아졌으면 합니다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